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느바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해외 축구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그 리그 페이지 8번째 경기 최종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각 팀의 순위상으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경기는 클블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이제 르브론이 고향팀으로 방문하는데 제가 그런 것도 좀 찾아봤어요. 르브론이 클블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성적이 좀 어땠냐. 레이커스 시절 초반, 그때 이제 르브론이 좀 더 쌩쌩할 때, 그때는 막 48점 막 이렇게 하고 좋았거든요. 46점인가? 하여튼 막 38점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한 3시즌 정도는 그냥 20점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딱히 크게 보이는 거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때 이제, 미첼이랑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날 벤케로도 조금 잘했지만 판정승을 거둔 면이 있었고,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꽤나 괜찮아요. 제가 찾아본 요런 것들로는 12월 29일 이후로 클리블랜드는 12승 4패를 달리고 있다. 이게 NBA 같은 기간 이제 공동 1등이라고 하는데 아마 클리퍼스가 1등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양면에서 탑 10에 들고 있다. 네, 이런 팀이 4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3점이 21등 수준으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탑 10 안에 들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여전히 풀멤버가 아니라든지. 그래서 좀 이제 나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는 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도 이제 모블리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메릴이 돌아오니까 좀 더 이런 스페이싱 같은 것들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번 경기 때 웨이드도 좀 괜찮았고, 타이슨도 좀 더 좋아진 것들이 있었는데, 미첼이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좀 어시스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쉬운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요즘에 클블이 좀 괜찮아졌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3점 시도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원래 올 시즌 전체적으로 3점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아갖고 작년만큼 3점 효율이 안 나오니까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3점 감도 나쁘지 않고 좀 이제 적게 쏘면서 효율을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지난번에 시카고랑 경기를 했는데요. 그날 시카고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도 했지만은 이게 리드가 굉장히 컸다가 이걸로 또 다 좁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18점인가 리드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2, 3점 게임으로 좁혀졌을 거예요. 대신에 르브론 좋았었고, 하치무라도 요즘에 복귀해서 좋고, 돈치치가 46점이나 꽂았습니다. 초반에는 좀 애매하더니만은. 요즘에 양 팀의 폼상으로는 둘 다 좀 상승세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일단 모블리가 없는 거를 제가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모블리가 6경기 빠졌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모블리가 없는 거가 이렇게 5경기가 이게 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클리블랜드가 팀상으로는 3승 8패, 좀 안 좋은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좀 오바팀들, 샬럿이랑 야초 대폭발한 게임, 뉴올이랑도 빠르게 갖고 점수 많이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껴있습니다. 그 전에 앞쪽에선 마이애미처럼 빠른 팀이랑 만나기도 해가지고, 여기는 6경기가 사실 모블리가 없는 날에 점수가 되게 많이 났다고 하지만 약간 좀 허가 있는 거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오바로 상당히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써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클블은 그동안 알렌과 모블리의 투빅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편인데, 글쎄 아무래도 수비력 저하 같은 것 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일단 클블이 좀 언더팀처럼 나와요. 모블리가 아마 작년에 DPOI를 받았을 건데 솔직히 올 시즌에는 그만한 활약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레이커스도 요즘엔 그렇게 오바팀은 아니어서 약간 좀 언더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대신에 돈치치 같이 미첼도 그렇고 잡빙을 잘 넣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레이커스의 3점 감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쉽지는 않은데, 저는 둘 다 상승세가 좀 애매하지만 조금 더 솔리드한 쪽이 클블이기는 해요. 레이커스도 원정하면 좀 빠진다던가 이런 게 있고, 클블이 어쨌든 최근에 7경기 동안 이제 5승 1패로 상당한 회복세에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약팀들, 특히 오클라호마한테 한 번 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부팀 대부분 상대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레이커스 정도의 빡센 팀을 만나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게 있어서 모블리의 결장이라던가, 그래서 내일 이제 클리블랜드가 여러 이렇게 3점이 폭발력 있는 애들이 많이 좀 들어오기도 하니까 메릴 타이슨이 동시에 기용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저는 지금은 일단은 레이커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업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시카고입니다. 여기도 조금 헷갈려요. 얘네들이 올 시즌에 인디애나가 승리가 한참 없을 때 시카고한테만 2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디애나 조금 오락가락하죠. 좀 좋아지나 싶더니 최근에는 또 5경기 동안 1승 5패, 1승 4패.
이게 전부 다 원정 경기였거든요. 인디애나는 원정에 3승밖에 없는 팀이기도 하고 무려 이 기간 오클라호마를 잡는 경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바로 다음 경기 애틀랜타한테 또 활약전에서 밀린다든지 요즘에 공격 폼이 이렇게 뭐 좋지 않다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은 팀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저레이스 워커 같이 3점 꾸준한 놈이나 시작함도 3점이 좀 감이 있었고 뭐 네마드도 폼이 좋았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네마드가 되게 못했습니다. 이외 선수들도 안 좋은 경기가 있었지만은 이 되게 오락가락하던 니스미스는 또 좋은 날이기도 하고 별로 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턴오버도 16개나 범했다. 그리고 시카고는 제가 요즘에 일정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자 시카고 불스는 이제 레이커스랑 경기를 하고 하루 쉰 다음에 앞으로 5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첫 경기니까 아마 체력적인 부담 상태가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빡세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요즘에 3점 감 상태는 괜찮은 편이죠. 지난번에 이제 뭐 레이커스한테도 아마 18점짜리 20점까지 벌려줬던 거를 이거를 다 비비기까지 했었습니다. 추격력도 좋았었고 하지만 좀 막판에는 좀 뒷심이 부족했던 게 있었고요. 어쨌든 뭐 기디가 복귀한 상태다. 그리고 제일런 스미스를 선발로 써가지고 조금 더 뭐 이런 것들도 끌어내는 것도 있고 요즘에 시카고의 폼은 레이커스한테 끊기긴 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둘 다 좋은 상태였었고 인디애나랑 붙으면은 그래도 시카고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시카고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 다만 올 시즌에 이 맞대결상으로는 시카고가 인디애나한테 2번이나 졌었고 그리고 그 두 경기 모두 다 이 참 시카고의 득점이 안 터졌었거든요. 101점, 105점인데 요즘은 그때랑은 달리 좀 팀적인 폼은 괜찮은 상태다. 다만 인디애나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든지 뭐 시카고는 원정으로 가면 오바세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애틀랜타랑 붙을 때 요즘에 양 팀이 언더가 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날따라 뭐 인디애나 3점이 좀 별로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116점이나 냈고 132실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오바를 조금 더 그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시카고를 좀 더 좋게 보고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요즘에 보스턴이 좀 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글쎄 뭐 3점 같은 것도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 선수들이 좀 오락가락해요. 특히나 저는 매번 화이트가 좀 좋지가 않다. 지난번 경기 때는 뭐 사이먼스도 별로였었고 그나마 뭐 브라운이 좀 잘했는데 지난번 경기는 뭐 이제 수비로 좀 이겼다고 봐야겠죠. 102 대 94 포틀랜드가 아브디아가 없는 날 자유투도 되게 안 쳐졌고 언더게임이 있었는데 마땅히 보스턴을 좋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뭐 수비 같은 것들은 꾸준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애틀랜타는 지금 요즘에 3연승입니다. 그 전에 뭐 4연패로 트레이드 이후에 조금 안 좋나 싶더니만 맨피 피닉 인디애나면 그래도 괜찮게 잡은 편이죠. 이 기간 동안 뭐 제일 로너슨도 좋은 날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오콩과테를 좋았다던가 이 벤치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지난번 경기. 애틀랜타의 지난번 경기 벤치들은 55점을 넣었고 뭐 야투율 같은 게 73%다 3점은 69.2%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NBA가 트래킹을 같은 것들이 시작한 이후로는 미네소타의 벤치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야투율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건데 근데 애틀랜타 벤치는 원래 유명합니다. 이제 맥컬럼이 더해진 것도 있고 캐너드나 뭐 크레이치 이런 애들은 원래 벤치에서 폭발력이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주전이 좀 오락가락한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날이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글쎄 이게 보기선이 지금 언더팀인지라 언더오버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상태로는 애틀랜타의 프렌 같은 것도 좀 욕심이 나기는 나요. 어쨌든 요즘에 보스턴은 그다지 저는 좋은 시기라고는 보진 않아갖고 물론 애틀랜타도 이게 오락가락이 심하니까 그런 걸 있는데 저 애틀랜타의 프렌이나 뭐 오바 같은 거 애틀랜타가 막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막 트레이형이 없을 때 그때 막 보스턴이 한참 좋을 때도 막 잡아내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뭐 기억에도 남기는 남네요. 올 시즌 가장 최근 경기 때는 이제 애틀랜타가 홈에서 보스턴한테 뭐 개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1월달 초반쯤에 1월달 중반쯤에 근데 그때는 애틀랜타가 뭐 4연패를 달리던 시기이기도 하고 3점감도 안 좋았고 뭐 그럴 텐데 저는 이번에는 애틀랜타를 뭐 살짝이나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수비로 뭔가 해내면은 그런 빡세긴 한데 어쨌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경기 같아요. 그 다음은 마임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요즘에 올랜도가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맞대결이 이제 3번 중에서 전부 다 올랜도가 승리를 했었어요. 그 전부터 얘네들은 이제 미국 이제 남부 지역 쪽에 좀 비슷한 연고대 팀들답게 약간의 라이벌 의식도 있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시즌 초반 개막전 경기쯤에는 마이애미가 의외의 오바팀이었었죠. 올랜도도 흐름을 맞춰가면서 오바가 떴었고 그 이후에는 마이애미가 굉장히 빠른 시기였는데 12월달 초반쯤 이때는 뭐 올랜도가 전부 다 뭐 이겼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를 저득점으로 묶으면서 그러다 보니 올 시즌 전체적인 흐름이랑도 맞대결상으로는 딱히 이렇게 좀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이애미가 홈으로 오니까 마이애미도 원정보다 확실히 홈이 괜찮죠. 올랜도도 이런 차이는 좀 있고 이게 올랜도가 지난번 경기도 벤케로가 37점이나
득점이나 박았지만은 사실 스탯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는 이상하게 이게 벤케로가 볼을 잡고선 쥐고 있다가 탑에서 볼 잡고 있다가 막 애매한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플레이적으로 막 턴오버로 기록이 안 되더라도 괜히 막 시간 끌었다가 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우리의 공격이 마무리가 된다든지, 나는 그런 면에서 올랜도가 딱히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마이애미는 지난번 경기 이제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되게 좀 빨랐거든요. 그나마 뭐 조금 더 잘 넣었습니다. 피닉스가 야투가 37%에 그쳤고, 요즘에 파웰이 좀 별로입니다. 한동안 마이애미 에이스적인 면모가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별로인 것도 있고 좀 그러네요. 지난번 경기 때는 바이오도 별로 안 좋았고, 요즘에 아데바요가 좋은 날이 많았는데 오락가락이 좀 있습니다. 파웰이 안 좋은 상태라면 마이애미의 이런 공격 같은 것들도 약간은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최근엔 점수 같은 것들은 잘 뽑는다. 다만 야투가 이렇게나 최악인데도 잘 넣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랑 빠르게 주고받았다든지 뭐 자유투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들 상으로 점수가 많이 찍히는 건데, 좀 실속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올랜도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저는 그래서 그냥 마이애미만 살짝 건드리고 싶은 그 정도에 그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토론토 대 뉴욕 경기인데, 일단은 뉴욕이 백투백입니다. 올 시즌 2승 4패로 백투백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다지 기록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백투백일 때는 이 미첼 로빈슨이 관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 뛰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미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퀘셔너블이 유력하거든요. 뭐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타운스 말고는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락가락하던 미칼도 좋았고 브런슨도 충분히 많은 득점을 해줬었어요. 미첼 로빈슨도 벤치에서 오펜시브 리바운드 6개나 걷어주고 막 이랬지만은 어제 따라 이제 또 아누노비가 턴오버가 많았다든지 이런 좀 턴오버 이슈는 약간은 있긴 했었네요. 그래서 일단 뭐 3연승으로 그나마 좀 반등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세크 이런 좀 하위권 팀들을 잡은 거나, 사실 뭐 내용도 브루클린은 너무 쉬웠고 세크라멘토는 어제 좀 애들이 많이 빠졌다든지 약간 좀 실속 없는 상대들이기도 했거든요. 필라델피아는 크게 이기다가 이거를 또 막판에는 클러치까지 좁혀진다던가 약간 좀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뉴욕의 3연승은 저는 약간 허구가 있다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토론토는 기세가 4연승 정도로 되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원정에서만 이긴 건데 일단 또 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정 5연전을 하다가 홈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오크를 잡아버린다든지 골스도 잡고 3점에서도 좀 상승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반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반지가 잉그램이 오면서 공격에서는 뭔가 좀 작년만큼, 그전에는 반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약간 공격에서는 이런 게 있지만은 이 위닝팀으로 만드는 능력들, 확실히 저는 요즘에 반지가 이 아누노비를 판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아누노비랑 막 반지랑 같이 뛰고 이럴 때는 아누노비가 막 DPOI급으로 얘기가 되고 이랬지만은 반지는 조금 더 이제 토탈 패키지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반지 수비력이 상당히 배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여요. 일단 여기는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그동안 뉴욕 닉스가 토론토를 아주 막 잘 잡은 편이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2번이나 이렇게 또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총 한 10연승 정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토론토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18개의 영석으로 정통 센터가 없는 라인업이다. 퍼들이 없는 게 그렇고, 콜머보라든지 이제 혹은 뭐 산드로 마무, 아니면 아예 센터가 없이 반즈를 센터로 쓰는 이런 라인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2승 6패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NBA 전체에서 공동 2등급의 이런 데이터였다고 하더라고요. 림에서는 상대를 4번째로 적은 야투로 막아내고 있고, 페인트존 안쪽에서는 8번째로 잘 막는다. 그리고 리바운드 경합에서는 18경기 중에 12번을 승리를 했다. 내일은 뉴욕 닉스가 이제 로빈슨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토론토가 탄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콜머보가 나올 때는 팀적인 플레이, 좀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게 좋고, 요즘에 산드로 마무도 활약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뭐 샌안토니오에서도 되게 좀 보석 같은 선수였는데 요즘엔 특히 이런 좀 야투발 같은 거, 얘도 약간 스트레치 빅맨이죠. 파워도 있는 편인데 요즘에 뭐 점수 뽑는 거나 리바운드 사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얘도 이제 뭐 스트레치 센터라고 정통 센터는 아니지만 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더구나 퀵클리까지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바렛도 돌아왔고, 퀵클리나 바렛이 아누노비 트레이드 때 이제 뉴욕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요즘에 퀵클리는 한 4경기가량 3점이 61.5%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살짝 들여다보면은 그 전에는 좀 오락가락한 날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최근에 한 4경기가량은 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뉴욕이 백투백일 때 약하다든지 원정 가면은 10점 9점가량 깎인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요즘에 3연승에도 약간의 허가 있는 거, 그런 것들 포함하면 저는 토론토를 조금 더 믿어볼 만한 것 같은데, 거슬리는 건 이런 맞대결상으로 10연패 중이라는 거, 그게 조금 빡세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뭐 승패 자체는 토론토로 볼 것 같고 225.5로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도 뭐 상대가 너무 이제 막 뉴욕처럼, 그러니까 그
상대가 이제 브루클린처럼 66점에 그친 거 이런 게 껴있다 보니까 좋게 찍히는 거지만은 본인들의 이런 야투발도 사실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지난번 경기는 좋긴 했지만 요즘에 토론토의 수비가 상당히 좋다. 원래부터 공격은 천천히 하는 팀, 많이 찍히진 않는다.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멤피스 대 샬럿 경기인데요. 멤피스가 저번에 휴스턴과의 경기를 했는데 저는 인사이드가 조금 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역으로 21개를 더 땄습니다. 그리고 뭐 야투도 13개나 덜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3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37개 중에 7개밖에 안 들어가는. 어쨌든 멤피스는 지금 좀 안 좋은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모란트가 원래 이 친구가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큰 격차는 없고 언더오버로만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멤피스의 모란트가 확실히 있을 때가 조금 더 나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 그다지 좋진 못했고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 상대가 이제 샬럿인데요. 샬럿은 요즘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자, 이제 1월 한 달 동안 상대팀과 이제 점수차 같은 거거든요. 1월 달에 23.9점 정도 이렇게 크게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긴 경기들에서는. 이길 때는 확실하게 마헨으로 짓밟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승리한 경기에서 상대의 점수차, 대승 거둔 빈도가 많았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브랜드 밀러가 이 친구가 이제 그 폴 조지와 컴패리즌이거든요. 근데 폴 조지의 인디애나 시절을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부터 폴 조지는 이제 공수 겸장이었고 얘는 이제 공격면에서는 막 폴 조지만큼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수비적으로는 제가 매번 이 샬럿이 동선 차단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샬럿이 올 시즌 기록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 브랜드 밀러가 있는 라인업에서는 15승 14패다. 저는 요즘의 샬럿 라인업 라멜로 크니플, 부닐, 브리지스, 디아바테 이 라인업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아주 좋았다는 거고 얘가 없을 때는 3승 14패였다. 종종 이제 부상으로 빠진 날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활약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살려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요즘의 폼상으로는 샬럿이 훨씬 더 낫다. 이런 것들은 좀 수비에 기반된 게 많이 있고 공격에서도 뭐 크니플이 여러 뭐 루키들의 3점 기록 이런 것들을 매번 깨나가고 있는 거나 그런 걸로는 샬럿 보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샬럿이 생각보다 뭔가 기록 대비 잘 승리를 많이 못 쌓아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는 뭐 엠비드나 폴 조지가 쉬었던 필라델피아니까 맥시도 되게 안 좋았고 좀 편한 게임이었었거든요. 3쿼터 만에 50점을 앞서 나갔던 뭐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좀 좋게 지킨 것도 있는데 어쨌든 멤피스도 지금 상태는 안 좋다고 봐가지고 멤피가 3점이 좀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샬럿이 이런 3점 방어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상대한테 이 자유투 같은 것들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파울을 최대한 적게 하고 도전적인 수비를 줄이고 이런 림 안쪽에서 수비나 효율 좋은 이런 코너 3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이런 효율적인 수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 뭐 샬럿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뭐 샬럿을 좋게 보고 있는데 언더도 보고 있지만은 이게 멤피스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샬럿도 폭발력이 있는 팀이다. 그래갖고 언더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양팀의 최근 이런 모습이나 뭐 성향들로는 언더를 좀 보고 싶기도 한데 폭발력이 있는 팀이라 가지고 의외로 또 빠른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는 좀 그닥 같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댈러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자, 이게 미네소타가 지금 일정상으로 조금 빡셉니다. 골스와의 경기가 밀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5일 동안 4경기를 하는 중간 단계에 있어요. 물론 이 직전 경기, 골스와의 경기 때는 상대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앤트맨도 쉬기도 하고 관리가 조금 들어갔고 무난한 편한 승리였는데 이 댈러스와의 경기를 하고 내일 또 오클라호마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겉보기엔 일정이 되게 빡세거든요. 당장 오늘은 이런 뭐 추가적인 휴식도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일정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미네소타가 좀 많이 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었죠. 이상하게 막 5연패 받거나 대신에 직전 경기 골스는 너무 많이 뺏었으니까 쉬운 승리를 할 만했는데 어쨌든 팀적으로 막 그다지 폼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적당히 뭐 3점도 터지고 벤치도 무난하게 다 그냥 다 이렇게 막 주워가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뭐 지난번 경기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댈러스는 제가 매번 얘네들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업으로 잘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어쨌든 뭐 게포드가 뛸 수는 있고 뭐 파웰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게포드가 벤치에서 나와도 한 15분 20분가량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케일러 마틴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팀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레이커스한테 석패하긴 했지만은 이것도 크게 지고 있다가 15점 차를 역으로 앞섰는데 다시 이걸 또 진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롤러코스터 경기긴 했어. 그래도 댈러스가 이 라인업으로 막 레이커스한테 15점 열세를 뒤집고 오히려 15점의 리드를 가져간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크리스티의 3점 좋은 거나 또 클레이 탐슨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클레이 탐슨이 최근에 한 9경기가량 제가 그 전에
좀 이제 안 좋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딱 여기서 잘랐는데, 이 중간중간에도 물론 안 좋은 날이 있었지만은 폭발력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9경기 동안 47.4%의 야투율에다가 3점의 경기당 8.3개, 대부분의 야투가 3점이거든요. 근데 48%로 꼽고 있다. 지금은 이 클레이 탐슨의 야투감이 꽤나 괜찮은 시기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지마샬도 꽤 괜찮아요. 최근에 7경기 동안 뭐 요즘엔 선발로 올라왔는데 22점에다가 뭐 리바운드 어시하며 야투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로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팀적으로 꽤나 좀 실속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댈러스가 최근에 이제 잡빙도 리그에서 2번째로 잘하고 있고 3점도 꽤 잘 터지는 시기예요. 여기다가 페이스도 양 팀은 5번째나 6번째로 최근에 7경기 동안 꽤나 빠른 편에 속합니다. 미네소타는 내일도 앤트맨이 빠질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근데 관리가 들어갔으니까 어지간하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벤치도 슬슬 괜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원정으로 가면은 이게 언더가 20.6점이나 이제는 오바로 갑니다. 이게 홈에서 막 골스와의 경기 때 막 언더가 많이 터지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원정에서는 또 오바를 볼만한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살려서 저는 뭐 댈러스의 프렌이나 뭐 오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골스 경기입니다. 유타는 백투백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백투백일 땐 6승 4패로 그다지 나쁘진 않다. 젊은 팀 위주기도 하고 10경기 나는데 6승 4패면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골스와의 맞대결은 유타가 조금 열세인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한 10경기가량 그 1대9 정도로 유타가 1승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뭐 그냥 한번 홈에서 이렇게 이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2번 만나가지고 전부 다 골스 원정이었는데 한 번은 프렌 했었고 한 번은 마헨 당한 거였었습니다. 원래 유타가 골스 원정으로 가도 꽤나 프렌이 많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저번에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그런 경기가 한 번 있었다는 거고, 오늘은 홈입니다. 얘네들의 홈 경기도 제가 몇 개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얼추 보니까 이게 유타가 홈에서는 이런 승리들도 꽤 있고 프렌도 꽤 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유타가 아주 뭐 저력이 없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일단 키온테 조지나 너키시는 어제 쉬었으니 아마 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마카넨이 얘가 이제 문제가 뭐 질병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투백이 어제가 첫 경기였고, 어제 이제 키온테 조지나 너키치는 쉬었는데 마카넨은 뛰었잖아요. 뭐 30분가량 뛰면서 그다지 뭐 야투 같은 것들이 좋지는 않았던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도 봐요. 물론 이제 뭐 구조적인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질병이었으니까 좀 상태가 괜찮아졌다면 뛸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마카넨이 혼자 뛰었고 너키치랑 조지가 없다, 의외로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뭐 무기력하게 져버렸었죠. 그리고 너키치랑 조지는 뛰고 마카넨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20점이나 갑니다. 특히나 수비가 크게 망가지더라, 공격도 딱히 효율이 좋다고 볼 수는 없었고. 근데 그 전에 마카넨이 없는 기간 동안 사실 뭐 너키치가 컨트롤 타워 역할도 잘해주고 이런 것들도 돋보이긴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막 3명이 같이 뛰는 경우, 이때가 그나마 뭐 나았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내일 이거는 마카넨 소식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결장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어제는 뭐 클리퍼스랑 언더 게임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점수도 많이 안 났고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이만큼이나 많지는 않았었어요. 생각보다 언더 게임이었지만은, 골스는 지금 상태가 일단은 뭐 버틀러가 없고 커리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득점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뭐 나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인 3점 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직전 경기 뭐 미네소타전은 그냥 전원 결장이니까 저득점에 그칠 만한 게임이었고, 그거는 뭐 적당한 레퍼런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요즘의 상태가 글쎄 뭐 버틀러가 빠지고 나서 좀 과도기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나쁜 것 같지도 않기는 하더라고요. 저번에 뭐 미네소타한테 좋은 경기라고 보여준 것도 있었고, 단순하게 글쎄 유타의 홈이니까 일단 좀 다득점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골스가 지금은 조금 더 상태가 좋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이 조지나 마카넨 너키치 이 중에서 이 팀을 조금 더 마진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마카넨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일 마카넨이 뛴다 그러면은 골스의 승리가 좀 옅어지겠지만, 마카넨이 만약에 안 뛴다면은 저는 그거대로 뭐 골스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인데 상당히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그나마 이제 최근의 폼으로는 좀 명확합니다. 휴스턴이 조금 더 좋죠. 홈이기도 하고. 휴스턴이 지금 이제 또 회복을 했어요. 한 6경기 동안 5승 1패로 회복을 했고, 샌안토니오는 뭔가 승리가 덜어덜어 있긴 했는데 휴스턴한테도 이 기간 한번 졌었고, 뉴올리언스까지 지면서 글쎄 좀 많이 빠졌던 유타를 잡은 거라던가, 유타와의 경기가 뭐 2번이나 있었고, 미네소타한테도 되게 좀 어려운 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샌안토니오가 지금 뭐 좀 약간 좋지는 않은 시기처럼 보이거든요. 지난번 맞대결 때는 그때 이제 캐슬이랑 웬베냐마가 아주 안 좋았던 날이 한번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리드하는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이거를 휴스턴이 홈에서 역전하는 경기가 있었다. 이날 또 리드 셰퍼드가 좀 팀의 좀 게임 체인저가 되기도 하고 되게 한 16, 7점 가량의 리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4쿼터 초반에 많이 잃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그 게임에서 휴스턴이 이겨봤었다. 최근의 폼으로도 휴스턴이 의심은 많이 됐지만 한참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야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직전 경기도 셰퍼드나 이슨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대신에 이 센군이 멤피스전에서 이제 뭐 그 셰퍼드나 이슨이 야투가 엄청 안 좋았어. 특히나 이슨이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애들이 괜찮게 해준 것도 있었어요. 센군이 특히나 멤피스의 인사이드를 폭격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물론 샌안토니오는 상성면에서 웬메냐마 뭐 코넷 이런 애들이 버티기 때문에 이런 휴스턴이 인사이드를 생각보다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어쨌든 양 팀의 수비력 자체는 좋게 지키는 시기이기도 하고 점수도 많이는 안 난다. 뭐 지난번 경기 때는 그때 점수가 이제 한 117점 정도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날은 사실 뭐 휴스턴이 3점이 그리 나쁜 날도 아니었었고 오히려 샌안토니오가 이제 야투가 좀 인사이드 진입이 어렵다 보니 3점을 50개나 쐈는데 1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28%였었거든요. 요즘에 휴스턴은 인사이드는 진입을 어려운데 외곽을 유도를 하면서 잘 맞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뭐 언더라든지 분위기로는 휴스턴을 보고 있지만 역시나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니만큼 쉽지가 않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